승휘와 태영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태영의 임신이라는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는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관군들에 의해 태영이 연행되는 결말을 맞이했죠. 그런데 문제는 태영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승휘까지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들이 연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죠. 바로 구덕이와 송서인이었습니다. 사실 태영은 소해로 인해 자신 정체가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자신이 구덕이가 아니라고 한들 스스로 포기할 소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해를 더 자극한 건 바로 김낙수의 죽음이었는데요. 구덕이만 죽였다면 김낙수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구덕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송서인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송서인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현재로서는 막심과 만석이 뿐인데요. 그들이 누군가에게 말했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제외하고 서인 정체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이는 바로 소해이죠. 한때 송서인은 소해의 정혼자였는데요. 하지만 송서인은 소해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소해는 결혼을 거부하는 원인에는 구덕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는 결국 구덕이를 멍석말이하기에 이르렀고 도망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해는 김낙수를 고발한 이가 바로 승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텐데요. 그리고 윤겸이 송서인과 무척이나 닮아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죠. 송서인과 닮아 있는 윤겸이 태영이 구덕이이듯이 그 또한 송서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죠. 이 사실을 박준기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진실은 중요하지 않을 텐데요. 단지 눈의 가시 같은 태영과 윤겸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태영이 더 나쁜 년일 수 있는 그런 자극적 소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승휘는 관군들에게 연행되어가는 태영을 보며 억장이 무너질 텐데요. 하지만 현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태영은 관군이 들이닥치자 끝동이에게 손가락 암호를 보여주며 승휘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사전의 위험에 대비해 손가락 신호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태영이 손가락 신호를 보내게 되면 만석이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자신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도 살고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요. 이 말인즉슨 승휘가 잡히지 않는다면 자신이 죽을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태영은 윤겸의 청혼을 받고 거절했었는데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때 한씨 부인은 두려워하는 태영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들키면 자신이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혼례를 치르라는 것이었죠. 한씨 부인은 꼼꼼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인데요. 현재 그는 사망한 것으로 나오죠. 그는 구덕이가 태영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의 영민함을 보고 태영으로 받아들인 것인데요. 그러한 이상 진짜 태영이 될 수 있게 어떠한 증거를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보이죠. 태영은 한양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라버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아마도 한씨 부인이 사망하기 전에 오라버니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고 난 후 태영 정체가 밝혀지게 되면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고편에서 보면 태영이 조사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태영은 구덕이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증좌가 드디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황한 허종무는 조사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증좌냐며 언짢아 하는 듯 보이죠. 그런데 그 증좌가 뭘까요? 아마도 한양에 있는 태영의 오라버니가 아닐까 생각되죠. 살아생전 한씨 부인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에 그를 구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태영이 진짜임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데요. 허종문 또한 오라버니가
동생이 맞다고 한 이상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도겸은 자신은 형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그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까요? 아마도 태영 오라버니와 합세해 태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죠. 청수연 사기 사건에 어사가 파견된 것도 도겸이 임금에게 고한 덕분인데요. 태영 노비 사건도 박준기가 자신 범죄를 덮기 위해서 형수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죠. 이렇게 태영은 노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화에서 태영이 재판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오명을 벗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재판장에서 수모를 당하는 것은 박준기 일행을 잡기 위한 미끼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태영이 포승줄에 묶인 채 소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은 100% 꿈일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1화 재판 장면에서도 포승줄을 묶지 않고 이동을 했었는데요.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포승줄을 묶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는 태영과 소혜 중 누군가의 꿈일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소혜가 포승줄에 묶여 집에 온 태영이를 보고 반갑다고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혹시 태영의 이 모습이 미래의 소혜가 처할 모습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박준기는 많은 비리를 저질렀기에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의금부에 있는 허종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에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범죄의 꼭대기에는 박준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물이 왜 필요한 걸까요? 박준기에게는 병조판서라는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뒷배가 있는데요. 이 정도의 권세라면 사병을 몰래 키워 훈련을 시키는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부정부패뿐 아니라 반역죄로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영에게 있어 소혜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반역죄로 처벌된다면 박준기가 차명을 당할 뿐 아니라 부인은 공신집에 노비로 가게 되어 있죠. 이때 태영 집으로 소혜가 노비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소혜 노비는 물론이고 계죽도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자신이 노비들에게 했던 가혹행위를 똑같이 당하는 것이죠. 얼굴을 찢어 노비라고 글을 새기고 사소한 잘못에도 멍석마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장애를 만들었던 노비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정말 통쾌한데요. 제발 그런 결말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김씨 부인이 소혜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영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를 찾은 건 아닌 것으로 보이죠. 김씨 부인은 호판대감 첩이라는 이유로 아나무인으로 구는 소혜를 경멸했는데요. 그런데 왜 찾아간 것일까요? 이충일은 박준기에게 2번이나 배신당했는데요. 김씨 부인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이 아닐 수 없죠. 어쩌면 멍청한 소혜를 대상으로 이간계를 쓰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소혜는 하나뿐인 김낙수의 죽음으로 몹시 분개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는 김낙수를 죽인 자가 구덕이라고 믿고 있죠. 김씨 부인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혜한테 김낙수를 죽인 건 태영이 아니라 박준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박준기에게 있어 인간은 돈을 버는 도구에 불과하고 쓰임이 다하게 되면 언제든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김낙수를 죽게 한 것도 자신 비리를 덮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소혜도 쓰임이 다하게 되면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태영 다음 차례는 소혜일 수 있다며 공포를 심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이유는 박준기 비리를 스스로 가져오게 만들기 위한 계략으로 보이죠. 공포에 질린 소혜가 자신이 살기 위해 박준기 비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씨 부인은 이 정보를 허종문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이죠. 14화에서는 홍씨 부인이 제대로 각성을 했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청수연이 망가지며 모든 일상이 무너졌죠. 모든 비난은 그에게 돌아왔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비난은 거셌는데요.
그런 그를 구제해 준 사람이 바로 태영인 것입니다. 그는 태영에게 지난날에 대한 용서를 빌고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죠. 홍 씨 부인은 태영이 갑자기 연행되자 김 씨 부인을 찾아가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박준기가 있음을 알게 되죠. 청수연에서 태영 역할은 너무나 막중한데요. 죽어가는 청수연을 살린 것은 물론이고 가난한 자들의 외지부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줬죠. 박준기는 김 씨 부인과 홍 씨 부인 개인에 있어서도 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두 사람은 허종문을 찾아가 박준기의 비리를 발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이 산 증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태영을 구하기 위해 청수현 사람들의 탄원서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증인과 증거들로 인해 박준기는 나락으로 갈 것으로 보이죠. 이제 남은 것은 윤겸이 송서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윤겸 자신이죠. 윤겸은 현재 청수현에 돌아와 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접하면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죠. 예고편에서 막심은 누군가를 보고 놀라서 자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윤겸이 집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죠. 막심은 당연히 승휘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겸이 자신은 승휘가 아니고 진짜 윤겸이라고 말할 것으로 보이죠. 그는 승휘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텐데요. 태영은 거부했지만 도겸과 승휘가 그를 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겸은 자신으로 인해 고초를 겪었을 태영에게 너무나 미안한데요. 게다가 승휘 또한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적이 있죠.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태영뿐 아니라 송서인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윤겸은 일부러 관군에게 잡혀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허종문을 직접 만나게 될 텐데요. 허종문은 성규진과도 막역한 사이에 윤겸과도 친분이 있죠. 윤겸은 자신이 잠깐의 기억 소실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할 텐데요. 결국 허종문에 의해 남편이 둘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이죠. 최종화에서는 윤겸이 승휘를 성씨 집안의 맏아들로 인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은 성소수자로서 어차피 태영의 남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은 성씨 집안의 맏아들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몰락한 집안을 일으킨 것도 도겸을 장원급제시킨 것도 모두 태영이라고 말하죠. 자신은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떠나겠다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승휘에게 태영과 성씨 가문을 잘 부탁한다며 행복하게 살라고 말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윤겸에게까지 부부로 인정받게 될 텐데요. 청수연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한 일생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